기자초 안지용입니다. 오늘은 박수홍 씨 소식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재판 단계로 접어들었죠. 제가 11월 7일 날 첫 재판이 열린다고 단독 보도를 했었는데 이 재판이 또 연기가 됐습니다. 과연 왜 그랬는지, 그리고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리고 저희가 전부터 궁금했던 친형 내외의 변호는 누가 어떻게 맡게 되는 것인지, 자, 이런 내용들을 오늘 하나하나 전달드리겠습니다. 횡령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 불구속 기소된 박수홍 씨의 친형 내외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이 두 피고의 공판기일은 원래는 11월 7일로 잡혀 있었어요. 검찰이 기소를 결정한 지 딱 한 달 만인데, 그런데 친형 내외 변호인 측에서 10월 31일 변경 기일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 2주 미뤄져서 11월 21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303호 법정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 이 재판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일단 당연히 형사사건의 두 피고인 친형과 형수는 출석을 합니다. 이미 소환장은 발송이 된 상태입니다. 그럼 박수홍 씨의 참여 여부 궁금하시죠? 형사사건의 피해자인 박수홍 씨는요, 이날 참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참석 대상자도 아니고요. 검사가 두 피고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이번 재판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박수홍 씨는 본인의 입장을 다 내고 증거 제출을 해서 검찰 단계에서 모든 게 취합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검찰은 약 61억 원의 횡령을 한 것으로 보고 재판으로 넘겼고, 재판장 앞에서 이제 검사가 그 피고를 상대로 해서 본인들의 이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박수홍 씨는 향후 이 재판에 출석할 일이 없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박수홍 씨는 출석할 이유는 없지만 증인으로 채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박수홍 씨의 증언이 필요할 거라는 거죠. 결국 박수홍 씨에 대한 증인 신청이 이루어질 것이고, 박수홍 씨는 당연히 응할 것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부친과 다시 만날 가능성 역시 제기되고 있죠. 부친 역시 이번 사건에 있어서 검찰 단계에서도 수차례 조사를 받았을 정도로 밀접 관계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증인 신청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다만 이런 경우 앞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박수홍 씨의 증인 출두 날이 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지는 거. 과연 친형 내외의 변호는 누가 맡게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궁금하냐면, 사실 이 정도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많은 이야기가 나오면은 당연히 이 사건의 혐의를 받고 있는 친형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본인을 변호하고 얘기를 할 법한데 없었어요. 굉장히 사건 초창기에 모 매체를 통해서 친형이 인터뷰를 한 것 외에는 사실상 입장을 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궁금해졌어요. 확인한 결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친형 내외 변호는 로펌 고우에서 맡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고우와는 다릅니다. 로펌 고우예요. 현재 법원에는 총 3명의 변호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땡땡, 김땡땡, 윤땡땡 변호사 3인입니다. 그럼 이들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변호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검찰 조사 단계부터 피고인 친형과 형수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입장은 정말 없는 걸까요? 제가 그래서 입장을 듣기 위해 로펌 고우로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그리고 새 변호사와 연결을 원했죠. 새 변호사 중 누구라도 괜찮다, 연결을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새 변호사 모두 이미 법원에 담당 변호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성을 띠고 책임질 수 있는 발언, 입장을 낼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연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일체의 언론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로펌 고우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결국 입장이 없는 게 입장이라는 거예요. 말로써 언론과의 직접 인터뷰가 부담스럽다면 서면 형식의 보도자료 배포 계획을 물었죠. 이 역시 없다고 합니다. 자, 결국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박수홍 씨 측 입장 외에는 들을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이 형사재판을 기자들이 참관을 하고 거기서 변호인들이 어떤 반론을 제시하는지는 충분히 들을 수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입장을 내지 않는 것일까요? 이걸 분석을 해보면 일단 친형 내외가 유명인, 연예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지만 오히려 본인들이 입장을 내고 치고받는 공방이 되면은 더욱더 많은 이목이 쏠릴 수 있으니 본인들은 침묵을 지키겠다. 소송에 집중을 하겠다. 법정에서 모든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입장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죠.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는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을 토대로 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반박할 얘기가 딱히 없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다투겠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자, 이 와중에 또 하나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변호인들, 검찰 단계부터 함께 해왔고 지금 재판 단계에서도 친형 내외를 변호하는 변호인들, 당연히 수임을 했겠죠. 그러려면 수임료를 내야 되고요. 이 변호사비를 다름 아닌 박수홍 씨의 돈으로 냈다는 겁니다. 공소장을 통해 확인된 내용인데 동생과 법적 분쟁이 불거진 후 지난해 10월입니다. 박수홍 씨의 홈쇼핑 방송 출연료가 입금되는 라엘 엔터테인먼트 계좌에서 2,200만여 원을 임의로 인출해 변호사 비용으로 송금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형수도 지난해 4월 해당 계좌에서 1,500만 원을 빼 변호사 선임료로 냈다는 겁니다. 결국 3,700만 원의 변호사 비용이 법인 통장에 나온 겁니다. 이거 자체도 유용이 될 수 있어요. 법인은 개인 돈이 아니라 법인 돈입니다. 법인에 대해서 본인들이 지분을 갖고 있으면 그만큼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거지 임의로 뺏어 쓸 수는 없어요. 근데 개인의 송사를 위해서 법인 비용을 뺏어 썼다? 이거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 라엘 엔터테인먼트. 어떻게 이 법인의 돈이 생성이 되죠? 박수홍 씨의 홈쇼핑 방송 출연료. 박수홍 씨가 번 돈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박수홍 씨와 법적 분쟁을 벌이는데 박수홍 씨가 번 돈으로 운영되는 법인에 있는 돈을 개인적인 변호사 비용으로 냈다는 또 하나의 얼토당토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박수홍 씨는 이를 알고 있었을까요? 이미 검찰 조사 단계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소장을 통해서 알려질 때까지 왜 박수홍 씨는 이를 알지 않았을까요? 만약 이거를 먼저 알렸으면 더 여론이 박수홍 씨를 옹호하고 그 친형 내의 문제를 더 성토했겠죠. 왜 그러지 않았나? 이 박수홍 씨는 지금까지 누누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불필요한 언론 플레이는 하지 않겠다. 근데 많은 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대부분 다 경찰 출입 기자, 법조 출입 기자들의 기사를 통해서 먼저 알려지고 그걸 박수홍 씨가 부연해서 입장을 내는 그런 형식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역시 변호사 비용이 법인 돈에서 빠져나갔다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검찰 조사 단계에서 확인을 했는데 불필요한 언론 플레이를 하지 않기 위해서 공개하지 않았다. 그런데 검찰이 두 사람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낸 공소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언론에 알려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소장을 통해서 알려진 또 하나의 사실, 바로 박수홍 씨의 부친은 끊임없이 주장해 왔습니다. 내가 돈을 뽑아온 게 맞는데 박수홍이 시켜서 30번에서 40번 정도,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를 뽑아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판단은 달랐어요. 친형 부부가 박수홍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아버지에게 돈을 빼오도록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돈을 뽑아온 주체인 건 맞는데 시킨 사람이 누구였다? 박수홍이 아니라 박수홍의 친형 내외였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게 사실이다 여부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법정에서 또 한 번 가려질 텐데 적어도 검찰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죠. 자, 결국 그동안 친형 내외, 아버지가 해왔던 거짓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주장이었을 뿐 사실이 아니었다는 게 박수홍 씨나 박수홍 씨 변호인의 주장이 아니라 검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아마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변호인들이 변호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이 횡령 사태 더욱더 명백하게 백일하에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올데스타가 끊임없이 추적을 해가면서 이 진실이 과연 어디에 숨어 있는지 같이 한번 밝혀가 보겠습니다.